상세기 백문백답 궁창 위의 물과 그 역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조주간 둘째 날 만들어주신 궁창 위의 물과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청이 어떻게 떠 있는가, 우선 일단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물덩이가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주 정거장은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것도 쇳덩어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두랄루민 같은 가벼운 처리라고 하지만, 우주 정거장은 어떻게 떠 있나?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요. 공전하면 어떻게 원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원심력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중력, 그죠? 이 무게하고 평형을 이루도록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도로 돌게 하면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떠 있는 거죠. 공창의 물청이 그렇게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단지 하나의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공창의 물청이 실제로 어떤 원리에서 어떤 상태로 대기권 위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상태는 분명히 공창의 물은 마임이라고 했거든요. 마임. 이 안개는 애드라 그러고요. 구름은 아난이라고 부릅니다. 마임은 물이에요. 공창의 물의 상태.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히 오를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히 라키아 공창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을 분리시켜 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떠 있었을까? 이걸 과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혼란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생각하고 싶다면 우주정거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창의 물청은 얼지 않는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뭐 영하 막 40도 뭐 이런다는데,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10권. 섭씨 2000도씨까지 올라가죠. 올라가면 막 추워진다. 이거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얼까봐 걱정할 필요 없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공창 위의 물의 역할, 어떤 역할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아난, 그죠? 안개, 수증기는 애드, 물은 마임, 분명히 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창의 물입니다. 물. 다르게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상상하시고, 이게 어떤 수증기 청이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입니다. 자, 이제 물청이 있었다면요, 생물에게 유익한 장파는 통과를 시키고 해로운 단파들은 반사시키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은 온실 효과에 의해서 모든 곳이 극지방이라고 추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온난한 이런 기후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를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렇게 만약에 이게 공창 위에 물청이 있었다면 이 지구가 극지방도 따뜻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자, 시베리아 극지방에서 아열대 생물 화석들이 실제로 발견됩니다. 2004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극지방에서 발견된 육식 공룡 화석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추위에, 지금 같은 추위라면 그 수개월 긴 어두움 가운데 뭘 먹고 살았을까? 우리가 극지방에서 막 시베리아에서 툰드라, 이게 얼음청 그 밑에 속에서 맘모스 코끼리 이런 거 막 발견되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 언젠가 거기는 추운 곳이 아니고 따뜻한 곳이었다. 아열대성 기후였다.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공창에 물청이 있었다면 그것이 가능했겠다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아열대 생물 화석들이 막 이렇게 발견돼요. 지금 화석 채취하는 모습인데요. 화렵수도 나오고요. 뭐 이런 쥐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된다. 그때는 얘들이 살기가 괜찮았다. 알 수 있죠. 당시 기후대. 바로 공창의 물청이 온실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가능했다. 온실 효과가 지금은 사라졌죠. 공창의 물청이 없으니까 현재 상태는 남극, 북극 매우 추운 현재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생물 화석들이 발견돼요. 잠자리가 막 근 1m 되는 엄청난 크기의 이 잠자리. 이것도 이제 잠자리가 한 90cm 되네요. 엄청난 잠자리 화석. 이런 잠자리가 살았다. 이런 잠자리가 지금 또 이런 잠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발견 못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잠자리에 비해서 너무나 크다. 이것은
야, 굉장히 살기 좋았던 것이 아닐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죠. 거대 포유류 화석입니다. 이거 인도리코테리움 파르범인데 뭐 이게 물소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몸 길이가 8m, 높이 키가 5.5m. 현재까지 발견된 포유류 가운데 최대입니다. 공룡은 포유류가 아니죠. 이거 뭐 파충류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 구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파충류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유류 가운데 가장 큰 이 덩치, 이런 큰 포유류 동물은 지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발견된다, 그 언젠가 이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다. 또는 유전인자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관찰된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에 거대했던 사람들의 유골 화석도 발견됩니다. 1950년대 후반에 특히 남동쪽 유프라테스 강 계곡에서 이제 도로 공사를 하는데 엄청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화석 전문가인 이분한테 이제 보내죠. 이렇게 마운틴 블랑코 파스르 뮤지엄, 이 박물관장입니다. 블랑코산 박물관이죠. 화석 박물관. 이 사람한테 보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이게 진짜 사람 인골이 맞다. 그러면서 나 하나 줄 수 없겠냐. 그래서 얻어가지고 자기 이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있죠. 신장이 4.2 내지 4.8m예요. 사람 키가. 발이 한 50cm 넘고요. 팔이 한 1.8m. 엄청난 거인이죠. 이런 거인들이 34구 정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옴니올로지, 여기에 이제 게재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과거 한때 이 땅에는 거인들이 살았다. 텍사스 글렌로제 팔룩시강, 여기에 보면 공룡 화석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발자국도 발견되거든요. 이게 사람 발자국이 막 64cm, 8cm 되는 사람 발자국, 엄청나게 거인 발자국이 발견되는 겁니다. 특히 거인의 유골에서 발견된 이 발의 크기가 51 내지 56cm였거든요. 근데 이게 더 커요. 64.8cm. 이런 거인의 발자국들은 과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장은 한 4.7m까지 되지 않았겠는가. 체육만의 키가 2m 30이라 그러죠. 한 2배 이상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상식, 경험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훨씬 좋았던 환경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979년에 발표된, 고고학자가 발표된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 막 사람 발자국들 많죠. 엄청나게 큰 발자국들. 생육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환경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거대한 거인의 발자국들, 이 거대했던 생물들, 이 생장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환경. 그렇다면 이게 궁창위의 물로 인해서 유해 광선은 이렇게 반사가 되고요, 유익한 장파는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온실 효과를 일으켰다면 지금과는 이렇게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증거, 대기의 조성 비율과 대기압입니다. 1987년 타임지 82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오늘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인데, 여기 이제 호박이 하나 발견돼. 호박, 엠버. 이 호박이 발견됐는데, 호박 속에 공기방울이 들어있어요. 이 공기방울 속에는 보니까 산소가 32%입니다. 산소가 32%. 야, 이거 어떻게 이게 32%의 산소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압축돼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공기가 압축되더라도 그 공기 안에는 뭐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비율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비율이 32%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대기 중에 32%의 산소 비율이, 만약에 지금 32% 산소 비율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불 나버리면 지구가 다 타버려요. 못 겁니다. 왜? 산소가 있어야 이렇게 불이 타잖아요. 산소가 많으면 불이 잘 타요. 이 산불 나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32%의 산소가 있으면서도 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구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대기압이 2.2기압 정도는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대기압이. 2.2기압? 아마 궁창의 물청에서 이게 누르고 있었다면 2.2기압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왕수 이전에 평균 912세를 사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훨씬 좋았던 환경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죠. 노왕수 이후에
급격히 이제 수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공창 위에 물청이 있으면 자외선이 차단돼서 식물이 자랄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도쿄의 카오 대학의 케이모리 박사가 증명을 해냅니다. 참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자외선이 차단된 온실에서 토마토를 수경 재배를 했어요. 근데 식물 줄기에 이산화탄소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예, 한 그루에 이 토마토가요, 이 토마토가 한 그루에서 907개의 토마토가 수확이 됐다는 겁니다. 자외선을 차단해서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 압력을 가했다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2.2기압 공창의 물청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대한 인도리코테리움 파라범 같은 이런 거대한 화석들, 거대한 잠자리, 거인의 유골들, 그리고 극지방에서 발견되는 공룡의 화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patterns of evidence, 예, 다가 이렇게 잘 들어맞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공창 위에 물청이 있었다면 자외선을 차단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이다. 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주간 둘째 날 만들어주신 공창 위의 물에 관련해서 그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공창 위에 물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